예, 오늘 목요일 디일렛 정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KT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선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KT인데 뭐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적인 어떤 얘기들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윤상호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첫 출연입니다. KT요. 그 새 CEO 선임이 왜 이렇게 올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예, KT 같은 경우에는 대표 임기가 3년인데요. 네. 구현모 전 대표가 지난 3월 주주총회로 임기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분 3년 하셨죠? 예, 3년째 되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새 대표를 이제 3개월 전에 네. 최소 네.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네. 대표 선임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네.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하는 걸로 음. 정해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 등에서 네. 반대했어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든요. 네. 예, 국민연금 등에서 이제 소유 분산 기업들의 대표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현직 대표라고 해서 연임을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연임은 이사회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연임 결정을? 연임 결정 자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KT도 이제 이 소유 분산 기업이다 보니까 네.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라고 네. 사내이사 1인 그리고 사회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네. 독립적인 기구가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결정한 것 자체를 후보가 단독이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후보는 누가 올렸는데요? 그것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에 접하게 된 건데요. 네. 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현직 대표가 연임을 결정했을 때는 네. 우선권을 주고 심사를 할 수 있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현직 대표가 구현모 대표라는 그렇죠. 분이 그때 당시 현직 대표니까. 나 연임할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연임 의사를 내비친 거고 이사회도 오케이 한 거고. 이사회에서 오케이 한 게 아니라 대표 추천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한 거죠. 아 그래요? 보통 다른 기업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회장, 그러니까 금융회사 그렇죠. 같은 회장 네.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근데 거기에 우리- 이제 대표이사 등은 빠지는 거죠. 음, 왜냐면 객관성을 담보해야 다 되니까. 본인은 빠지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후보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수 후보로 해서 다시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에 다시 구현모 대표를 승인을 하죠. 근데 이제 KT가 그 결정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바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누구랑 경쟁했는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공정한 복수 후보 경쟁이냐. 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네. 인터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아니다. 강력하게 네. 반대 의사를 표시했네요. 그래서 이제 KT가 공모로 또 바꿨죠. 공모로. 그래서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 대표이사 자리가 좋은 자리죠. 뭐 아무래도 국내 최대 통신회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네. 계속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이석채 회장, 이석채 회장님, 황창규 회장, 네. 뭐 전임들도 다. 어. 근데 이제 그 공모에서 네. 구현모 전 대표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네. 뭐 회의 시간에 네. 뭐 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현모 대표는 이제 12월 사퇴를 하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윤경림 사장인데 이분은 KT에 원래 계셨던 분이었죠.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이라고 해서요. 네.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 후보가 됐고 음. 정기주총 안건으로까지 공지가 됐었습니다. 어. 근데 이분 역시 주총 전에 네. 사퇴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국민연금 반대하고 정치권도 압박하고 검찰도 뭐 내사를 검찰에서 수사도 들어갔었고요. 누구 왜냐하면 이 윤경님 그 당시 내정자한테 윤경림 내정자도 고소고발을 당했고요. 네. 구현모 전 대표도 고소고발을 당한 건이 있어요.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뭐 친인척 회사를 봐줬다. 뭐 이런 또 혐의가 있고요. 아니 근데 국민연금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게 KT의 어떻게 보면 약간 원죄 같은 건데요. 네. 이제 황창규 대표 시절에 네. KT 전현직 임원들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했던 게 있어요. 당시 여당.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요? 했죠. 네. 네. 이게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뭐 지금 2심 판결까지 났는데 네. 뭐 유죄가 나왔죠. 그래서 KT는 벌금형을 받았고 네. 전현직 임원들은 뭐 집행유예나 뭐 이런 형들을 받았고 음. 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수사 비리 혐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임원진에 선임하는 게 맞느냐라는 명분이었던 거죠. 수사는 과거부터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황창규 대표 시절 때부터 이어져 왔던 수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황창규 대표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황창규 대표는 빠졌고요. 네. 다른 임원들이 문제가 됐죠. 어. 사실상 지금 현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박종욱 사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전 정권에서는 그 대표이사 계속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KT 흑역사 같은 건데요. 네. 황창규 대표 말고는 연임에 성공해서 임기를 채우신 분이 없어요. 아. 다 3년짜리. 중도 사퇴를 하시거나 아. 아니면 뭐 감옥에 가시거나 그래요. 뭐 아니면 아예 연임에 나서지 않으시거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KT 선임을 둘러싸고 뭐 정치권의 압력이네, 뭐 낙하산이 오네, 뭐 이게 농공행상 자리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KT가 민영화하지 않았습니까? 민영화한 지 20년이 넘었죠. 근데 정부와 여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입.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전면에 나온 건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국민연금이 사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찬성표 던지고 이렇게 그렇죠. 개입한 적이 네. 없었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스튜어트십 코드 강화 네. 때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럼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계속 개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자기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이 자리가. 정치권 인사. 정치권에서 네. 정권을 잡은 정치권에서 그렇죠. 사실 황창규 대표는 연임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요. 네. 황창규 대표도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 때는 좀 전에 얘기한 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부터 해서 여러 수사와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명단에서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KT는 대표가 없는 상황입니까? 대표이사 대행이 있죠. 아까 얘기한 박종욱 사장이 대표이사 대행이죠. 그럼 대표는 언제 뽑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뽑기 위해서 이제 뉴 거버넌스 구축 TF라고 해서요. 네. 그 명단을 주주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주요. 1% 이상 어. 지분율이 있는 주주들한테 추천을 받았고요. 네. 대상이 한 17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7개사가 9명을 추천했고 네. 그 9명 중에 5명을 지금 선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KT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새로운 판을 짜고 그 짠 판을 기준으로 사회이사를 뽑고 정관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정관과 사회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뽑는 겁니다. 그 5명이요?
5명이 사회이사를 뽑죠. 아, 사회이사를 뽑고. 사회이사가 이제 이 제도들을 또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5명이 김준기라는 분, 뭐 이런 분들이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선우, 석호, 홍익대 명예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주형환, 세종대 석자 교수, 뭐 다 교수들만 이렇게 있습니까? 아, 이게 알리시아 오가와,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 이분이 이제 뉴 거버넌스 구축 TF의 위원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회이사를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사회이사를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제도를 만든다. 그럼 언제 그 제도를 만들면은 그 제도에 따라서 그냥 사회이사 그 제도에 따라서 사회이사 추천을 받겠죠. 그 사회이사들이 그럼 신규 이제 사회이사 지금 기존의 정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사회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이사 분들이 뽑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표이사를. 지금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그 소위 현 정권, 그 현 여당 쪽 주로 그런 분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또 벌써부터 약간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네. 다 교수님들인데 네. 활동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세종대 석자 교수이신 주영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셨고 네. 네,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네, 뭐 이런 거니까요. 이력들이 이제 이 교수님들이 이제 어디에 조언을 많이 하셨었는지 어느 정부에서 또 약간 일을 하셨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랑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그렇네요. 김준기 교수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 개혁분과에 있었던 분이고. 네, 그리고 그 예산정책처장 하셨는데 네.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아,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그럼 이분들이 현 정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런 뭔가 사회이사를 고른다는 건 아니고 제도를 만들지 제도를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아무래도 네. 외풍에 자유롭지 않은 회사인데 네. 면면이 또 약간 이런 오해의 소지와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 네. 우려가 끊이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융지주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도적으로는 네. 사실 네. KT도 그렇고 네. 제도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이 전횡을 휘둘러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미 네. 사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룰을 만드시는 분들마저 이러면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뭐 정권 때마다 뭐 좌 때는 그렇고 우 때도 다 그랬지. 네. 다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지만 KT 대표 임기를 대통령 임기랑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긴 왜냐면 그렇네. 계속 이런 식이 되다 보니. 그러네. 예. 아니 근데 KT라는 회사가 시총이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4월 20일입니다. 7조 9,639억 원 시총이 여기 많이 떨어져 주가가 많이 최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꽤 한 3만 원대 한 중반까지 쭉 가다가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그쪽에서는 봅니까? 어떤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대표이사의 공석 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그래서 주주총회 때도 일반 주주들은 뭐 그런 류의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셨어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구전 대표 시절에 성적도 좋았고 네. 주가도 좋았기 때문에 네. 구전 대표 연임을 찬성하는 소액주주들도 많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KT의 이 공백 CEO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KT가 투자나 네. 뭐 경영 전략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똑바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절차 그리고 뭐 이번 5명 뽑힌 분들 있지만 낙점을 하는 거잖아요. 정권 입맛에 맞는. 결국에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일 걱정되는 그림인 거죠.
뭐 걱정일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죽이 맞는 사람이 가는 거니까 네. 누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은 있어요? 뭐 지금 이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럼 보면 지금 대표이사 언제 정도에 올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현행 제도대로면 네. 최소한 2달 이상은 더 걸립니다. 지금으로부터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최소한 주주총회를 2번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주총회는 2주 전에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2주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뽑는 기간도 필요하죠. 뭐 그 1, 2주 한다 치더라도 이러면 2달이죠. 대표이사가 없어도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거에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KT는? 당장의 실적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래요? 네. 그래서 4월부터 지금 비상경영위원회 출범한 다음부터는 네.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재개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 임원들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기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 힘들었는데 어찌됐든 뭐 연말까지 새 CEO 오기 전까지는 임기를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과거 연간 실적 보면 23조에서 25조, 6조, 25조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익률도 뭐 한 4%에서 6% 왔다 갔다. 뭐 구현모 대표 시절에 이익률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 1, 2% 포인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뭐 그 큰 기업이 대표이사 KT가 주로 갖고 있는 시장 자체가 이 유무선 통신과 방송 시장 자체가 네.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당장의 큰 실적 감소나 뭐 물론 성장도 그렇고 이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AI라든지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여기에 이제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KT의 주요 임원들 이런 분들 인사는 대표이사가 합니까? 대표이사가 해야 되는데 했었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그럼 지금 주요 임원들은 다 구현모 대표라는 분이 인사를 내신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정기 인사 이후로 인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말에 인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연말에 인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는 뭐 승진하셔야 될 분들이 승진을 못한 것들도 있겠지만 집에 가셔야 될 분들이 집에 안 가신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고가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스텝 부서나 이런 쪽은 대부분 구현모 대표의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 뭐 가신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 근데 이 KT를 또 그런 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소유 분산 기업들이 뭐 다 그런 건데요. 뭐 포스코나 금융지주도 비슷하지만 오너 기업과 달리 그래도 그쪽에 완전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네. 뭐 이렇다고 볼 수는 없죠. CEO를 올해 안에 못 뽑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KT가 일단 5개월 안에는 뽑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8월이고요. 거기서 얘기한 KT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얘기하는 KT는 KT 비상경영위원회죠. 지금 사퇴 또 사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퇴의 모습이지만 사실 밀려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는 게 하여튼 뭐 CEO 물론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